한국 기업 철수 1년 후 인도의 언론이 보도한 충격적인 변화에 인도 정부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심이 떠난 후 파탄난 인도 경제. 한국 기업 추방하더니 대량 폐업의 끔찍한 수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국제구조대를 이끌고 있는 세라피나리입니다. 32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붕괴된 댐이 위에서 보니 정말 끔찍해 보였어요. 팀장님,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작은 콘크리트 조각들과 부서진 건물 위에 갇힌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 미국인 팀원인 제이크가 소리쳤어요. 저기요. 저분이 유엔 조정관 에밀리 스톤이에요. 댐이 붕괴했을 때 구호물품 조직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소리쳤어요. 저기 봐요. 저분이 이탈리아 조종사 지오바니예요. 지오바니 로셀리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용감한 조종사예요. 제이크, 마리아, 보트를 타고 가서 지오바니와 물품들을 구해주세요. 저는 에밀리를 구하러 갈게요. 하지만 팀장님, 그 지역은 헬리콥터로 가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럼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그녀에게 헤엄쳐 가겠어요. 더 가까이 헤엄쳐 가면서 저는 에밀리에게 소리쳤어요. 에밀리, 저는 도우러 왔어요. 네, 저는 한국국제구조대의 세라피나리예요. 제 손을 잡으세요. 바로 그때 큰 파도가 우리 콘크리트 섬을 때렸어요. 에밀리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저는 앞으로 뛰어가서 그녀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한국에 국제구조대가 있는 줄 몰랐어요. 동시에 제이크와 마리아는 지오바니에게 도착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좋아요, 함께 일하죠. 하지만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해요. 그들이 함께 의약품 상자들을 구조보트에 넣는 동안 지오바니가 물었어요. 제이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세라피나는 세계 최고의 구조대원 중 한 명이에요. 한국은 훌륭한 구조팀을 양성해요. 마리아가 마지막 상자를 안전하게 넣으면서 설명했어요. 물에서 저는 에밀리가 구조루프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꽉 잡으세요. 헬리콥터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고마워요. 한국에서 도움이 올 거라는 것을 의심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조한 모든 사람들이 재해 지역을 내려다보았어요. 물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온 다른 구조팀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구호 조직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서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지오바니는 구조한 의약품 공급품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헬리콥터가 기지 캠프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성공적인 구조만을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팀이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김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팀장님, 이 환자들을 프놈펜의 주요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물품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목록에 따르면 적어도 사흘은 더 버틸 수 있는 물품이 있어야 했어요. 이상하네요. 물품 조정관에게 확인해 보겠어요. 저는 영어로 장웨이에게 말했어요. 장웨이, 김 의사님이 의료 물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재고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아, 팀장님. 네, 아마 일부 물품들이 홍수로 손상된 것 같아요. 예상보다 적게 있어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정확히 어떤 물품들이 손상됐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상된 물품들을 확인해야 해요. 본부의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거든요. 장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저는 이미 버렸어요. 이제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장웨이에게 말했어요. 장웨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사람들의 생명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달려 있어요. 팀장님, 저는 실수를 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떤 실수요?
장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일부 물품을 숨겼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왜 숨겼나요? 숨겨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만큼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장웨이,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물품들이 어디에 있나요? 장웨이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올려다보았어요. 여기서 약 2km 떨어진 동굴에 있어요. 좋아요, 그 물품들을 빨리 가져와야 해요. 그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나요? 장웨이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전보다 더 중요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안전한 보관 장소에 대해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제 경험상 재해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때때로 중국인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품을 옮겼다고 말하면 훔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장웨이, 우리 팀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장웨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일부 국제팀들이 중국인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요. 저는 덧붙였어요. 모든 나라에는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캄보디아를 돕고 있는 거예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그건 그들의 손실이에요. 제가 본 바로는 당신이 우리가 함께 일한 물품 조정관 중 가장 체계적인 사람 중 하나예요. 저는 정리된 물품들을 보며 장웨이에게 말했어요. 장웨이, 이건 정말 놀라운 작업이에요. 이 모든 물품들을 홍수로부터 구해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다음에는 당신의 계획에 대해 저희에게 말할 만큼 팀을 신뢰해주세요.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져요. 장웨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당신들의 구조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장웨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경험이죠.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회수한 물품들로 환자들을 주요 병원으로 성공적으로 옮겼어요. 장웨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팀장님, 물품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당신 팀에 대한 제 추정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추정요? 장웨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 출신이라서 중국인 직원들에 대해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장웨이, 좋은 구조대원들은 모든 나라에서 나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지예요. 신뢰는 한 사람이 정직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저는 팀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장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저는 이 지역에 추가 물품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들이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바로 그 정신이에요. 우리가 자원과 지식을 공유할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저는 임시 착륙장 가장자리에 서서 제가 알지 못하는 헬리콥터가 아침 안개를 뚫고 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민간 헬리콥터인데 구조 장비를 싣고 있어요. 그 남자가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로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며 물었어요. 여기 팀장이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국제구조대의 세라피나리예요. 당신은 누구시고 왜 여기 왔나요? 그 남자가 정중하지만 긴장해 보이는 듯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일본 라이징 선 응급대응 NGO의 야마모토 아키라입니다. 어떤 도움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2주간 일해왔는데 어제 홍수 때 주요 팀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충분한 물품이 없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주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구조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야마모토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갈등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국제 구조 프로토콜을 따를 책임이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상자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토콜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야마모토 씨, 당신 팀이 비공식적으로 여기 있다는 말씀인가요? 야마모토가 부끄러움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황을 이해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지원이 없어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네. 대화에 합류한 캐나다 팀원 마커스가 말했어요. 팀장님, 그들이 몇 가지 규칙을 어겼더라도 부상자들이 있다면 도와야 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비공식 구조팀을 도우면 우리 자신도 국제법을 어기는 것일 수 있어요. 야마모토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홍수로 고립된 마을에 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팀원 3명과 치료가 필요한 현지인 약 20명이 있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위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장외의 의료 물품을 확인해 주세요. 마커스, 전지형 차량을 준비하세요. 그들을 도울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야마모토가 인정했어요. 저는 한국 팀이 일본 팀을 도와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때때로 우리나라들 사이에 긴장이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 의무병 사라가 쓰러진 나무를 넘으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예상보다 힘드네요. 야마모토가 설명했어요. 약 1시간 걸었을 때 장웨이가 갑자기 멈춰서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저 소리 들리세요? 마커스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어요. 금속 탐지기 소리 같네요. 야마모토가 심각하게 덧붙였어요. 아니면 지뢰 탐지기요. 이 지역에 옛 분쟁에서 나온 불발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꼈어요. 캄보디아는 수십 년 전 전쟁의 영향을 받았고 때때로 홍수 중에 오래된 지뢰들이 노출되곤 했어요. 모든 사람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세요. 한치도 움직이지 마세요. 나무들 사이로 한 인물이 접근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가 저희에게 도착했을 때 현지 언어인 크메르어로 말했어요. 야마모토가 번역했어요. 홍수가 이 길을 따라 여러 오래된 지뢰를 노출시켰다고 해요. 야마모토가 대답했어요. 현지 남성이 정리한 안전한 길을 따라가면서 저는 야마모토 옆을 걸었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물론이요. 저는 물었어요. 왜 정말로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나요? 진짜 이유 말이에요. 야마모토가 잠시 조용했어요. 일본에서는 많은 재해를 경험했어요. 지진, 쓰나미, 홍수.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구조팀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일본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저희를 신뢰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전쟁들이요. 과거에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게 한 일들. 한국 구조대원들이 일본 구조대원들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저희는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치유할 기회도 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오래된 아픔보다 강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정신을 존경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희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부분적으로 침수된 커뮤니티 센터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는 야마모토의 팀원들을 발견했어요. 일본 팀이 제한된 자원으로 좋은 일을 해냈어요. 야마모토상, 도움을 데려오셨네요. 야마모토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국제구조대의 팀장 리 씨예요. 저희를 도우러 왔어요. 팀들이 함께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대피를 조직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는지 알아차렸어요.
저희의 훈련은 비슷했고 헌신은 동등했으며 목표는 동일했어요. 정말 숙련된 팀을 가지고 계시네요. 야마모토가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한국 구조 기술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지역사회 준비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돌아가는 여행을 앞두고 야영을 하면서 야마모토가 공식적인 요청을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팀장 리씨, 저희 팀들이 임무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말이에요. 본부에 연락해서 모든 서류가 올바른지 확인하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저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아름답게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구조대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웨이가 말했어요. 팀장님, 이 임무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나라들 간의 편견을 걱정했는데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구조대원들이 모두 수년간 서로를 알아온 것처럼 함께 일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람에 구부러지는 대나무가 폭풍을 견뎌낸다. 저는 덧붙였어요. 협력이 경쟁보다 강하고 신뢰가 의심보다 더 강력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식민지 시대 다리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 거센 물의 흐름을 내려다보았어요. 독일 의료조정관 헬가 밀러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팀장님, 앞으로 2시간 안에 이 환자들을 옮겨야 해요. 이 날씨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없고 이 다리가 유일한 선택이에요. 의료 상황이 어떤가요? 헬가가 설명했어요. 수송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된 환자가 12명 있는데 6시간 안에 주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더 오래 걸리면 잃을 수도 있어요. 찰스가 갈라진 콘크리트와 구부러진 금속 난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리가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홍수가 지지 구조물을 손상시켰어요. 모든 장비와 환자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다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한 번에 몇 명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나요? 찰스가 대답했어요. 최대 4, 5명 정도요. 더 많은 무게가 가해지면 다리가 붕괴될 수 있어요. 헬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환자가 12명의 의료진까지 있어요. 위험한 다리를 최소 3번은 건너야 한다는 뜻이네요. 팀장님,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지 못하면 최소 하루는 더 갇혀있게 될 거예요. 헬가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하루가 더 걸리면 환자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대피를 시작합시다. 찰스, 진행하면서 다리 상태를 함께 평가해주세요. 헬가, 절대적으로 먼저 가야 할 환자들을 결정해주세요. 다리가 생각보다 더 불안정해요. 횡단할 때마다 더 약해질 거예요. 저는 찰스에게 말했어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안전한 횡단은 한 번 더밖에 못할 것 같아요. 헬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8명의 환자가 남아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팀장님, 2팀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한 팀은 환자들을 데려가고 다른 팀은 비상시를 대비해 남아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일부 사람들을 뒤에 남겨둘 수 있는 작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제발 저희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이미 해주신 일에 감사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구조팀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건너는 동안 로프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리를 안정화시키면 어떨까요? 찰스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로프를 다리에 안정된 부분에 고정하고 무게를 더 고르게 분산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한번 횡단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가거나 모두 함께 남거나. 헬가가 물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하려다가 우리 모두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들을 보세요. 우리는 이 다리보다 강하고 이 폭풍보다 똑똑해요. 대피가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리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넜어요. 저는 앞장서서 각 걸음을 테스트했고 찰스는 뒤에서 다리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균열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다리가 더 극적으로 흔들렸어요. 찰스가 소리쳤어요. 지지 케이블이 끊어지고 있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꾸준히 움직여요. 저는 결연히 말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야마모토 왼쪽 들것을 안정화시켜주세요. 헬가 환자들을 진정시켜주세요. 저는 장웨이에게 물었어요. 찰스가 소리쳤어요. 팀장님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리가 붕괴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전에 건너가도록 해야죠. 모든 사람 앞으로 이동하세요. 저는 여기 뒤에 남아서 다리를 모니터링할게요. 헬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아요. 야마모토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아요. 가장 강한 팀원들이 환자들을 지원하고 가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다리 구조를 모니터링했어요. 10m를 남겨두고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구급차들과 의료진을 볼 수 있었어요. 12명의 환자 모두, 6명의 구조대원 모두, 모든 장비. 모든 사람이 안전했어요. 헬가가 거칠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함께 해낸 거예요. 팀장님,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용감한 일이거나 가장 미친 일이었어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급차들이 환자들을 싣고 떠나는 동안 사람들이 신뢰와 결의로 함께 일할 때 겉보기에 불가능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웨이, 서울에서 뭘 하고 있나요? 장웨이가 설명했어요. 국제재해조정회의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고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이미 사과했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자부심이 강하고 중국 사람들과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슬프네요. 저희가 도와서 고쳐줄 거라고 믿는 대신 실수를 숨겨야 한다고 느꼈다는 게 슬퍼요. 장웨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도와서 고쳐주셨잖아요. 평화와 우정을 상징해요. 중국과 한국 구조대원들 간의 우정의 상징으로 드리고 싶어요. 뭘 가르쳐 주었나요?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떤 언어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신경 쓴다는 거예요. 장웨이가 말했어요. 팀장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구조팀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신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그보다도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요. 팀장님, 일본에서 오신 방문자들이 계세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야마모토 아키라가 그의 구조팀 다른 멤버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저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야마모토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공식적인 업무로 왔어요. 일본과 한국 구조팀 간의 정식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어요. 야마모토가 설명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당신 팀과 일한 후 일본과 한국 구조대원들이 매우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집중할 때 아름답게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일본 파트너십을 만든다면 중국 구조대원들을 위한 자리도 있을까요? 동아시아 구조연합이 매우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바른 이유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다른 국제 구조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 이 파트너십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만드는 건가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확실히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 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 구조대원들도 초대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팀으로 일한다는 저희 가치를 공유하는 누구와든 일해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정확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개별 국가 그룹이 아닌 통합된 팀으로 재해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국제 구조 파트너십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어요. 국제 인도주의 대응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합구조연합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국제구조가족은 어떨까요?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말했어요. 캄보디아 임무 전에는 구조활동이 최고의 장비와 가장 빠른 대응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신뢰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에서 시작돼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각자는 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야마모토가 결론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캄보디아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성취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유사점이 차이점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서의 임무 일지를 꺼내서 구조작전 마지막 밤에 쓴 구절을 읽었어요. 오늘 저는 구조활동이 단순히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구조활동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을 허무는 것이에요. 홍수나 화재에서 누군가의 몸을 구할 때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구할 때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구할 때는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을 구하는 거예요. 팀장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야마모토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진실한 말씀이에요. 캄보디아에서 홍수 피해자들만 구한 게 아니에요. 편견과 두려움에서 서로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가고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기보다 함께 일하기로 선택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이해,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이 서로를 신경 쓰는 사람들의 세상의 능력보다 작다는 더 많은 증거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태풍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필리핀의 잠재적 구조 임무에 대해 본부에서 전화한 거였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어요. 팀장님, 필리핀에 즉시 구조팀을 보내야 해요. 내일 팀을 배치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실 새 팀을 배치할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국제구조가족이 다음 임무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과 중국의 새로운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나라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구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재해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일하기에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재해에서 인간성을 구하는 것이었어요.